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혹은 주목해야 될 종목들 발견하는 종목의 발견자들 시간입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함께하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하시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현대 글로비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사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종목들이 상승의 연속성이 좀 떨어지고, 종목에 대해서 변동성도 좀 많이 나타나는 이런 시기에 배당이 계속적으로 화두죠. 금년에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우선 글로비스 배당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까지는 전년도 주당 배당금, 그러니까 DPS라 그러죠. 이 DPS의 5에서 50% 상향, 이 규정을, 그러니까 배당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게 5에서 50%이 레인지가 있었는데 이게 배당 성향이 최소 25% 이상, DPS 전년 대비 최소 5% 상향,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최소는 보장을 해줬고요. 위에 최대는 열어놨습니다. 향후에 배당 성향 확대하겠다라는 의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2023년도 대비해서 약 한 3, 4년 정도 뒤에는 배당금 한 2배 정도로 추정을 하는 이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배당은 확실히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사업 내용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 12월부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났었죠.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자동차 생산 공장이 가동이 참 6개월 이상 중단이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운사들이 노후 선박을 많이 폐기했죠. 그러면서 페노션도 그렇고요. 국내의 다른 선박 업체들 운임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최근 들어서 나타났었는데 지정학적 우려감도 있었지만 선박 수도 많이 줄어들었던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현대 글로비스도 마찬가지죠. 이 자동차 같은 경우 이 당시에는 좀 줄긴 했지만 자동차 수출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특히 중국발 수출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물동량이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 됐고 운임료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현대 글로비스 그리고 이전에는 현대차 물량을 위주로 이 운임을 했었는데 이제 비계열사들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죠. 이 비계열사들 물량도 줄어들기보다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조금씩 더 확대가 된다. 근데 비계열사 물량이 마진이 더 좋거든요. 이런 이 부분들까지 이 사업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부분, 배당에서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우리가 글로비스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물류 쪽으로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 아시아나의 항공우를 인수하는데도 이제 투자를 좀 하기로 했고, 네, 그리고 지배구조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는 기업이고, 현대차그룹 관련주에서는 글로비스가 오늘도 강한 모양새입니다. 네, 다음 또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은요? 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회사 내용도 주목을 받지만 실적도 주목을 받았고 방산 쪽, 우주 이런 쪽으로 테마가 좀 붙으면서 시장에 관심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인적 분할이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관심을 또 많이 받았죠. 굉장히 이 금년에 여러모로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인적 분할에 따른 이 인적 분할 결정 이후에 약 한 5개월이 지나는 동안 인적 분할 결정이 한 3월 정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30%, 한 35%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가가 인적 분할하면 보통 지주사 좀 떨어지고 사업에서 올라가고 이런 모습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기존 사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이 시장에서 갖고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분기 지상방산 부문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넘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상당히 올라갔고 영업이익률이 약 한 20%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 신설 회사에 대한 기대감들도 좋습니다. 존속 회사는 호실적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보통 지주사와 사업회사 이렇게 분할 많이 하죠. 그럼 지주사는 이 사업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주사는 밸류가 더 낮게 잡아주죠. 밸류에이션을.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지주사격인 남아있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도 여전히 잘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신설 회사에 대한 신사업에 대해서도 뭐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얘기 나오면 보통 주가가 많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아래쪽으로도 하방으로도 많이 열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았었는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분할 결정 나온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고 향후에 대해서도 이 본업이 좀 훼손될 가능성은 좀 낮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사실 사모펀드도 많이 사고 있고요. 뭐 금융투자 투신도 많이 사고 있는 게 향후에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기관들 수급 물량들이 들어오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인적 분할하면서 이제 거래 정지되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9월 27일이니까 한 달 정도 이게 주식을 소위 이제 묶여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기관들이 좀 일단 좀 팔지 않습니까? 개인들도 관심이 있더라도 뭐 오늘 사면 한 달 묶이는데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요? 네, 좀 단기 자금들은 좀 액티브 펀드 위주죠. 액티브 펀드 단기 자금들은 오늘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최근 사실 시장 추세도 그렇고요. 액티브 펀드가 많이 좀 줄어들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담는 자금 중에 액티브 펀드 자금의 비중이 크게 높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오후장 들어서 종가 부근에서 일정 부분 매도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총 14조 원, 지금 뭐 15조 원 가까이 가고 있는데, ETF 쪽으로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왔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향후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오늘 주가 변동성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봐도 좋겠다. 오늘 특징주 성격으로 두 기업 살펴봤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